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면방직업의 수출 확대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면방직업의 쇠퇴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면방직업은 1988년 또는 1989년에 생산, 수출, 설비 등에서 정점을 기록한 후 1990년대 들어 쇠퇴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대한방직협회의 50년사에 기록된 1996년의 수치와 정점이었을 때의 수치를 비교해보면 면사, 혼방사 등 사료 생산은 60%로 줄었고 면직물, 혼방직물 등 직물류 생산은 32%로 줄었습니다. 면방직 기업들의 직접 수출액은 83%로 줄었고 방적 설비는 58%, 직포 설비는 28%로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방적 설비와 생산에 비해 직포 설비와 생산이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기의 가동률도 1992년에 74.1%에서 1993년에는 57.6%, 1995년에는 46.5%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한편 수출액의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만큼 국내 시장의 문제가 더 컸다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방직협회의 50년사는 1990년대 면방직업 쇠퇴의 원인으로 급격한 임금 상승, 젊은 노동자들의 3D 업종 기피 현상이라는 국내 현상과 대량 생산에 나선 개발도상국과 고부가가치 품목을 생산하는 선진국 사이에 끼어버린 한국의 국제적 위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으로의 산업전환이 한국 경제에서 진행됨에 따라 면방직업의 설 자리가 줄어들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방직업뿐만 아니라 섬유산업은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그에 따른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면방직 기업들도 임금을 매년 상당한 비율로 인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 인상률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는 매년 11% 이상, 1993년부터 1996년까지는 매년 8%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동 생산성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면사 400파운드 생산에 사용되는 인원은 1990년대에 2.4명에서 2.9명으로 뚜렷한 감소 추세는 보이지 않고 등락했습니다. 따라서 면방직 기업들의 채산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었고 제품의 경쟁력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는 값싼 수입 면사, 면직물이 몰려왔습니다. 면사 면직물의 수입은 1979년 7월 자유화되었고 그 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1970년에서 1980년대 수출이 잘 되던 때에는 면방직 기업들이 수출을 선호하다 보니 국내에 공급되는 면사가 부족해 수입 면사를 상당량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991년에 이미 면사 수입량은 면사 수출량보다 더 많았습니다. 1991년과 1995년을 비교해보면 수출은 5.7% 감소했는데 수입은 0.7% 감소했습니다. 그래프에는 없지만 생산도 7.3% 감소했습니다. 면사가 중간재이다 보니 면사를 사용하는 섬유산업의 쇠퇴로 인해 소비량이 줄어든 가운데 수입량은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면직물의 경우 1991년에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지만 1992년부터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졌고 그 차이가 점차 벌어졌습니다. 1991년과 1995년을 비교하면 수출은 3.9% 감소한 데 비해 수입은 31.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생산은 2.5% 감소했습니다. 국내 시장에 외국산 면직물이 몰려오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면방직 기업들은 시설의 자동화와 함께 해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쟁력 약화를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94년의 자동화율을 보면 여전히 일본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는 중소기업을 제외하면 해외 투자 기업에 국한돼 있어서 1996년 5월 현재 대한방직협회 11개 회원사 공장에서
1000여 명이 근무하는 정도였습니다.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는 해외투자법인의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 모기업에 초청하여 일정 기간 연수를 시키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1991년 11월에 도입됐습니다. 한국 면방직 기업의 해외 진출은 1989년 가불방적이 스리랑카에 진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동일방직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했고 1992년 중국과의 수교 후 면방직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해외 투자는 선진국의 수입 규제 강화를 피할 수 있고 국내의 고임금과 인력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없는 규격품은 해외에서 생산하고 차별화된 제품이나 고부가가치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이상적인 해외 투자의 방향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방직협회 50년사는 국내 생산의 차별화, 고부가가치와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서둘러 해외에 진출해 고임금의 고참 기술자를 해고하는 결과가 발생해 숙련 기술자의 부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997년 5월 현재 해외 투자 현황은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가불방적은 가장 먼저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활발히 해외 투자 활동을 벌여 스리랑카, 중국,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7개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개사 20개 공장의 설비 총수는 반기 81만 주, 직기 4,000대였습니다. 지금까지 면방직업의 쇠퇴 과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8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9번째 강의에서는 화학섬유 제조업의 성장과 수출 산업화라는 주제로 화학섬유 산업의 수출 산업화 과정을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